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좋은 도서관에 저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네, 인터뷰를 이어갈 텐데요. 후보님의 정책 공약 1호를 청년 정책으로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8월 말이었어요. 장성에 있는 함동 저수지에서 두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했더니 등록금 마감일에 등록금 500만 원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친정 마을인 장성에 가서 500만 원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도 여의치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아침에 타고 간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아봤더니 광주 청년들이 1인당 지고 있는 부채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부채가 있는 청년들로만 이 평균 부채액을 따져봤더니 4천만 원에 육박한 것을 보고 이 5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이 우연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청년들이 처한 이런 문제에 함께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빚을 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들이 많을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정책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 사회상속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년 사회상속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보통 상속한다고 하면 부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제 물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가 우리 청년들이 첫 발을 내딛는 때에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속하는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광주도 우리 청년들에게 상속하자, 500만 원을 상속하자, 이렇게 이 정책을 짰고요. 이 정도면 광주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광주시도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보면 원래 이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 혹은 기업이나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이 콩고물이 서민들에게도 떨어질 것이다고 하는 생각에 기초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분수형 경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구도청 앞에 가보면은 분수대가 하나 있죠. 물이 아래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간 물이 골고루 주변에 흩뿌려져서 땅을 적시죠. 이런 것처럼 없이 사는 사람들, 청년들, 어르신들, 가난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에 직접 투자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분수형 경제를 만들겠다,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수정당의 시장 후보이신데요. 소수정당으로서의 선거를 맞이를 할 때 그만큼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의당 그리고 나경채 시장 후보님의 선거 전략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설 전략, 두 번째로 공유 전략, 세 번째로 방탄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인 해설 전략은 이렇습니다. 선거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선거 때 시민들에게 쏟아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해설이 가미되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더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중에 한 분이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큰 공원,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공원 가운데에 518m짜리 탑을 세우겠다. 빛의 타워라고 하는 탑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하면 2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이 광주에 관광을 올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10조 원이 넘는 연간 경제 효과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의 연간 방문객 수가 1,600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이 광주로 관광을 오려면
하루에 5만 4천 명이 와야 되더라고요. 5만 4천 명이 어디서 잡니까? 뭘 타고 옵니까? 어디에 주차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해설을 앞으로 하겠다는 게 해설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 공유 전략인데요. 소수 정당의 비애가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때 SNS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담벼락은 친구 한도가 5,000명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5,000명이 있는 패친들 1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제 이야기가 50만 명에게 전달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방탄 전략입니다. 일명 BTS 전략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방탄소년단이 작은 기획사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청년들의 마음에 잔잔한 이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잘 짜여진 탄탄한 스토리와 비전, 전략, 준비 이런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 정의당도 잘 짜여진 정책과 이 정책을 스토리텔링을 잘 하고 철저한 기획으로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서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자 네.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경채라고 하는 사람이 광주시의 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주에 95년부터 관선이 아니고 민선 시장이 시작됐어요. 23년 동안 투표를 했는데 23년 동안 광주 시장의 소속 정당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23년 동안 민주당식 문제의식만 광주에서 행정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지금의 광주입니다. 지금의 광주에 어떤 답답한 면모가 있다면 저는 한 번도 여야가 교체된 적이 없는 현실에서 찾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의 도시도 23년 동안 여야가 교체된 적이 없는 도시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런 도시치고 발전이 있는 도시는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의당 후보로 이번에 도전해서 성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광주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에게 다른 광주는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꼭 광주시장에 당선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이 당당한 청년들의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인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